인터넷에 글이 잠깐 올라왔길래 지금 제가 황당해서 그냥 한번 올라왔습니다. 대수 법칙, 트레이딩 승률 높이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수의 법칙이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뭐 성공 투자의 기본 원리, 확률의 독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적에 이게 오류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주말이니까 이제 약속 드린 대로 우리가 주식으로 실패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오늘은 이제 확률과 준비되지 않은 차트 매매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진행되는 영상의 내용들은 제가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 수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함이니까 뭐 너그러운 마음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글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보이샤이보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회원 전용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가디언즈 멤버십에 쉽게 탈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 투자를 했을 때 우리들이 접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확률적으로 우선은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준비되지 않은 차트 매매를 했을 때 그리고 확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는 처음에 주린이로서 주식을 시작할 때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내가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값은 승 5, 50%, 패 50%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초심자의 행운이 늘어나면은 요 승률이 계속 올라가서 와 나는 진짜 주식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많이 밝히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업 투자자로 갔다가 전재산 말아먹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간에 지식 수준이 늘어나면서부터 승률 가격이 값이 확 바뀌어요. 패배의 확률이 훨씬 더 올라오고 승률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이건 왜냐면 어떤 기준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을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노력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숭령공으로 얘기를 들자면 용접을 했을 때 용접 숭령공들은 일단 밑에 있는 보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중요한 작업에 투입이 되겠죠. 그렇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숙련이 되든 숙련이 되지 않든 간에 시장에 나왔을 때 승률 50%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물론 더 지식이 쌓인 사람들은 벌 확률이 80%, 70%가 더 있겠죠. 그렇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봤던 요 대수의 법칙으로만 항상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값은 많은 다수의 도전을 시도를 했을 때 50대 50으로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린 투자로 인해서 손실보다는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만약에 30%로 떨어졌을 때 이 값이 70%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30%가 70%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접공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갖다 연습을 자기 혼자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쉴 때 축구 운동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요 승률을 높여줘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차트 그리고 확률 매매에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정상적인 주사위가 던져질 경우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던졌을 때는 이 결과값이 하나에만 몰리지 않고 6분의 1 확률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면 승, 패, 이 확률이 결과값이 60이 되든 40이 되든 30이 되든 70이 되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수많은 결과값을 던지게 된다면 50대 50으로 귀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퀀트 투자 자체도 효율성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법칙이 현실에서 가장 잘 쓰이는 것이 바로 도박이다. 우리 어떻게 보면 주식은 도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승패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야기가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이 민감해지니까. 예로 카지노에서 하우스 측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이 법칙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룰렛 같은 경우에는 검정, 빨강, 홀수, 짝수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 선택지가 4가지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값에 보시면은 0과 00이 있어가지고 4가지가 아닌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 자체가 50%가 될 수 없고 47.4%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카지노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승, 패를 하는데
단순하게 기업의 가치나 그 외의 정보들만 들어오게 된다면 50대 50으로 기결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런 것들도 있고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확률 자체가 딱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주린이일수록 어설프게 배울수록 이 확률 값을 다시 50대 50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해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그 대소 확률의 법칙은 10,000번이든 10만 번이든 던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나요? 주식 투자를 10,000번, 10만 번 계속 할 수 있는 자금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 인터넷에 글이 잠깐 올라왔길래 지금 제가 황당해서 그냥 한번 올라왔습니다. 대수 법칙, 트레이딩 승률 높이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수의 법칙이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뭐 성공 투자의 기본 원리, 확률의 독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적에 이게 오류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금은 유한하다라는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자금 자체가 사이버머니로 무한하고 무한대로 충전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 내용은 이제 카톡으로 잠깐 회원과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봉 이평선이나 박스권을 형성하는 수련하는 부분이다. 뭐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차트적인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종목이 아니라. 그래서 차트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이미 차트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분들만의 그 스타일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 없고 그런 분들은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배워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차트를 크게 의미를 두시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되지 못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승패 확률이 50대 50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 쓸모없는 정보들 그리고 불필요한 신호들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리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급락이 나온다는 거는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은 매수하는 사람보다 그럼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 이것도 쓸모없는 똥이지만 금의 값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와서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진짜 똥을 갖다가 금값을 샀구나라고 인지하는 그 순간까지는 무조건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제가 분석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차트는 사실 끼워 맞추기일 뿐이다. 내가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아 들어가면은 내 말이 맞았어. 틀리면은 손절 혹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가다가 기다리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단타 때문에 차트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필패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처음부터 이런 쓸모없는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는다면은 제 스타일대로 수익을 내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오시기에 너무나 좋아요. 제가 중간에 몰려도 버티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제 조건이 왜냐? 보시면은 우리는 주식을 샀을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평가인 종목을 갖다가 사서 고평가일 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평가일 때 사서 바이를 해서 고평가일 때 셀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기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장 자체는 항상 이 사이클을 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장기 우상향 간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요 틈새는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작은 파동이 있겠죠. 제가 진행을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치가 적은 거를 갖다가 사서 가치가 높을 때 판다는 건데 시장 자체가 건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항상 저평가들이 우량주로 평가를 받는 시장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시장에서는 버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짧게 기간을 본다면은 먹어야 될 거를 못 먹겠죠. 하지만 저와 같이 길게 본다면은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제 관점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6개월, 1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금액으로 무조건 수익이 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확률이 90%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잘못된 10%를 갖다가 90%의 이익으로 다시금 그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인 거고 이 10%가 수익 10%가 아니라 뭐 평단에서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도 이 승률이 95%로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단타 매매, 트레이딩 이런 것들은 한 차익을 보기 위해서 단기적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 그 이상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확률로 도전해서 실패는 있고 승률을 쌓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실패를 이미 했죠. 막시즘이 노동자를 위한 계급을 만들었었는데 그 노동자에 대한 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디스토피아가 되었을 때 어떤 식의 사회적인 방향이 나오는지에 대한 디스토피아 관련 책들도 있고 동물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결론이 왜 불가능하냐? 탐욕 때문인 거거든요. 탐욕 때문에. 우리도 주식을 투자하면서 많이 벌고 싶은 탐욕이 있잖아요. 그 탐욕 때문에 이 기본기를 갖다가 어기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단타성, 투기적인 매매, 차트 매매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말씀드렸죠.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힘얼건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하더라도 속이 썩었다고 하면은 범죄자라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긴 한 달 차트 보면서 분명히 올라가줘야 되는 곳에 안 올라가준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이것 자체가 이미 내가 목표로 하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목표치를 정해놨는데 그거대로 안 움직이면은 그때부터 뭐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매도를 해서 먹을 걸 진짜 못 먹고 아니면 그 비중 조절에 대해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불안한 결과를 갖다 초래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차트 분석으로 매매를 한다고 돈을 번다고 얘기하는 거면 얼마나 쉬운 거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차트 공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차트 공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적 분석은 요 정도 비중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평선 모여서 골든크로스 지켜봐라만큼 쉬운 게 없다. 더 공부할 것도 없이 그냥 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차트 찾아가지고 과거에 급등했던 차트 찾아서 그거를 갖다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그냥 똑같은 거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먹을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차트 매매가 성공을 하려면 시장 참여자가 언제든지 일정 수 이상의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당연히 따라와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들 중에 박스셀 바이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슨 또 하나 바이오 제약 하나 더 있었죠. 그런 것들 지금 폭락하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래량 자체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시장 참여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먹은 종목을 다시 들어갈 바에야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게 더 빠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대부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번입니다. 시장은 모든 자산의 가격을 관련된 모든 정보를 충분히 반영한다라는 준간형 효율시장 이론을 갖다가 표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마는 돌고 시장의 모든 정보를 충분하게 반영하게 된다면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가정 때문에 2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2번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상따를 했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를 당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하한가 맞고 이런 이유가 다 그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잠깐 이론을 보자면 약형이나 약성이나 똑같아요.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준강형 효율적 시장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표되는 즉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시장을 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중강형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로 친절하게 되어 있죠. 약형일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고 중강형인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미래 정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거래되지 않는 시간에 뭐 어떤 구속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알게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미래 정보를 갖다 일반인들보다 먼저 알 수 있다. 보면은 뭐 테라사이언스 어저께 보니까 중국 거대한 리튬 회사랑 이제 유통 공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요일 날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참여를 할 수가 없고, 그 전에 보면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차트 매매에서 분명히 떨어졌기 때문에 손절한 사람들은 먹어야 될 걸 못 먹게 되는 거죠. 물론 테라사이언스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랑 전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시는 건 이런 부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자체가 준비되지 못한 매매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만 공부를 미친 듯이 하고 계신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시장을 보지 않으면은 여기에 있는 걸 쓸모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갖다가 내가 샀어. 자동차를 갖다가 내가 샀는데 기어 1단밖에 쓸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어 1단밖에. 그러면은 이게 속도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요? 10km죠. 10km면 걸어가는 게 낫겠죠. 걸어가는 게 나을 정도의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면은 이거는 답이 없다.
그렇지만 지금 차트 매매를 성공을 하고 있는 여러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이미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녹여져 있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도 커트 라인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작은 호가로 큰 돈을 갖다가 넣고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비교 대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도 어차피 저한테 댓글 다실 때 자기가 저를 비난하려고 다신 거니까 저도 그냥 실명 내고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 사기꾼 같네. 차트 설명하는데 내 말이 맞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할 소린가 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선생님. 그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코드네이처 분석을 해드린 종목인데 이게 1000억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1000억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면 이 1000억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다. 투기성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차트 계속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누가 전문가예요? 이 회사는 1000억이 들어올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차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추천드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감이 없다면 상당히 편합니다. 상당히 편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게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장 폐지 한 번에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책임감 없이 진행하지 않고 회원가입도 비용 크게 받지 않으면서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보유주주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박스권에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출액이 나온 건 전혀 없어요. 매출액 나온 건 전혀 없고 전웅 박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거래량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근데 이 거래량 유지가 지금 최근 들어서 되지 않는다는 모습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종목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매집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다 이탈을 한 거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차트의 분석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그럼 네 말이 틀렸으면은 뭐 이거를 갖다가 어떡할래라고 얘기를 하실 경우, 만약에 제 말이 틀릴 경우는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엄청나게 매출이 가시적인 성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주가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리가 없죠. 테라사이언스 분석해드리면서 리튬 플러스에 있던 세력들이 이동을 하고 반봉창 박사를 갖다 밀어주는 걸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제시해드리면서 내가 만약에 주린이라도 이걸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면 향후에 방향성은 이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어스는 좀 무너지고 테라사이언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간추려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이 확률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차트 매매는 위험하다. 왜? 50대 50의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무한한 자금으로 도전을 해야지 50대 50이 맞춰지는 건데, 지식을 알면 알수록 40대 60 혹은 30대 70 정도의 승과 패에 대해서 확률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불필요한 정보들 때문에 50대 50의 확률이 될 확률이 적더라. 왜냐면은 미정보들, 뭐 테마, 작전주, 세력 이런 애들이 투기성 흔들기 때문에 한 20% 정도를 뺏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차트 매매를 하려면 아사리 준비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가정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전체적인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요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것도 상당히 크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5%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5% 차지하지 않는 걸 갖다 전문적으로 판 사람이 어떻게 100%에 대해서 시장을 흐름을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적으로 차트 매매로 투자를 많이 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이 100% 이상의 해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비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차트 매매 자체에 대해서 아자리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 베이스가 정해져 있다면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편승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떨어질 때는 더 사면 되고 올랐을 때는 팔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어떤 추정 세력을 따라가고 투기 종목을 따라가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계좌는 박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제 교육이나 가디언즈 멤버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홍보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영상을 올리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뭐 비난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뭐 그분들한테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과 영원히 같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저는 올바른 말말 계속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모든 시장에 대한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지 내가 즉흥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나는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되려면 손흥민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조기 축구의 30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